제 수업은 보면은 이렇게 좀 제가 의도했던 거는 운영체제라는 수업과 뭐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의도했던 거는 넥스트아트를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프로그래밍 역량을 높이는 게 가장 어떤 최우선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넥스트에서 1년, 2년 짧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갖춰나가야 될 역량의 최우선은 프로그래밍. 근데 그게 단순히 코딩, 언어 이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는 것이. 하여튼 이제 그게 최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이 판의 흐름, 이 세상, 요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잘 여러분이 좀 파악해 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 분명히 다른 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고 컴퓨터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원래는 빼더라도 컴퓨터라는 게 이런 거야.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뭐 소프트웨어를 하든 뭘 하든 작업을 해본다는 것은 이런 맥락이야. 그 판의 흐름, 판의 모양새 요걸 좀 주고 싶은 게 사실 의도가 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지식 세트, 지식의 내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업 이제 단계도 있고 과제도 하고 또 외워야 될 것도 있고 하게 되지만 어쨌든 저는 넥스트에서 여러분하고의 있던 시간은 컴퓨터라는 세계에서 컴퓨터가 실체가 뭔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 이것을 아마 여기서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 두 번째 단계 정도 돼요. 원래 각자마다 내가 개발자에서 해가는 단계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는데 한 4, 5단계 정도를 얘기했을 때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어쨌든 내 사고를 컴퓨터한테 표현하는 그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걸 하면은 도대체 컴퓨터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3단계는 이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문제를 하려면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정도 2단계, 3단계로 간 정도를 이제 갖춰주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근데 뭐 어쩌면 불행하게도 운영체제라는 교재 자체는 텍스트에서 다뤄야 될 내용 자체는 2, 3단계의 내용이 아니고 3단계 후반 정도의 내용. 운영체제 설계를 이제 어느 판을 아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이 운영체제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접근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약간 여러분한테 거꾸로 이해를 해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체제라는 게 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가?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동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컴퓨터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이런 알고리즘을 취하는 거구나. 이걸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목표를 지는다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내용조차도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내용, 메모리 관리 기법 여러 가지 내용까지 다 아는 게 당연히 이제 목적이고요. 버겁다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원리적인 것만도 알아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되고 우리 지금 쭉 얘기하고 주제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사실 방금 했던 그런 내용조차도 그 리눅스에서의 파일 접근에 대한 관리 방법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운영체제의 보안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또 시간을 들이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들이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이게 지식적인 측면으로서 아주 기초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많아지고 부가적인 내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한테 방금 한 것도 한번 파일 이거 바꿔보시고 명령어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보시고 눌러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학습 효과 분명히 그거 파일 접근보다 모든만 생각하면 학습 효과는 분명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이유는 또 이게 해야 될 게 얘기해 줄게 또 방법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는 그것들을 좀 따분하겠지만 들으면 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안해서 리뷰하는 시간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기 전에 잠깐 리뷰하는 시간 가지면서 계속 수업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리눅스 사용법이라고 제목을 걸어두고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내용으로서는 로그인과 쉘과 파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컴퓨터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 가장 첫 번째 방법. 사람이 컴퓨터를 언뜻 눈여보기에는 그냥 이런 물건이 있다. 전원을 켜면은 뷰팅 돼가지고 화면에 뭐가 보여지는 이런 물건이 있다. 이게 그냥 진짜 일반인들이 봤던 거라면 우리 컴퓨터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것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쉘이 실행되고 있는 거고 쉘의 기능을 내가 이용함으로써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쪽. 이제 본격적으로 리눅스 명령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살피를 못할 거고요. 저희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과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큰 할지도 모를 텐데 넥스트에서 진행하는 수업 치고는 과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른 학기나 초기에는 우리도 과제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없는 거라도 복습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본인의 의지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스스로 잘 못해요. 누가 나를 막 벼랑 끝에 밀어줘야지 벼랑 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벗어나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인데 넥스트에서는 저 과목 하나가 아니더라도 워낙 그런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해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넥스트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해보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 수업에 불필요한 말은 빼고요.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과하게 시간이 드는 걸 제가 좀 감안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낮에는 실습해보는 거, 프로젝트 해보는 거 그걸로 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는 걸 하는데 유일하게 앞쪽에 과제로 유일하다고 나한테 이제 흔하지 않게 나온 게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이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과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명령어가 있다라고 제가 그냥 소개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듣는 걸로 간파해 볼 거는 리눅스는 이런 정도 기능을 쓰는구나 정도만 해보고 그걸 실제 그 동작은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한번 짬나는 대로 실제로 실행을 해서 과제로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 한 장도 안 빼놓으려고 좀 애를 쓰잖아요. 그거는 많이 있던 걸 이게 빼 간추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좀 리눅스 사용법으로서 알아야지 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 한 장 또 남아있습니다. 기타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간략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눅스 사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중요한 개념적인 얘기 마지막으로서 표준 입출력, 환경 변수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운영체제 이론적인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컴퓨터 시스템을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래머로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계속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정도 개념 모르면 그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거 알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헬로 월드 인아웃만 해봤더라도 들어갔을 건데 한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역시 하드웨어 얘기를 가능한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시스템 과목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와 관련되어가지고 또 CPU, 메모리, 바이오 이렇게 돼 있죠. OS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추상화시켜가지고 프로그래머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해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운영체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탠다드 입력 출력에서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리눅스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드,
모든 하드웨어를 파일로 추상화를 시킵니다. 파일로 추상화시켜서 사용자나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I/O 장치가 USB도 붙고, 키보드도 붙고, 하드디스크도 붙고, 이제 모니터도 붙고, 뭐 네트워크 카드 붙고, 여러분이 뭐 센서, 어떤 뭐 센서를 붙이면 센서도 붙게 되고, 그 센서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시키면 모터도 붙게 되고 하죠. 그런데 그 모터에 하나하나 적입힌 신호를 여러분이 줘서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리눅스는 그것도 여러분 디바이스 드라이브라는 걸 직접 만들 수 있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파일로 보여주도록 리눅스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설명 안 한, 그 내용을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리눅스 디렉토리에 보면은 DEV라는 이름을 가진 시스템 디렉토리가 있어요. 루트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수백 개, 100개 이상 넘어가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DEV는 디바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장치죠. 즉, 이 컴퓨터 시스템에 붙어 있는 I/O 장치들입니다. 이것들이 파일로 보죠. 심지어 램, 대부분. 몇 가지 여러분이 알만한 거, 여기 DVD 드라이버. TTY라는 것은 터미널이라는 뜻입니다. 화면. 그리고 또 CPU, 심지어 CPU조차도 여러분 알만한 게 없네요. 우리 저기 뭐죠? 가상모션으로서 외부 장치가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 또 여기 보면 SD 어쩌고 있는 거죠. 요거는 하드디스크를 갈게요. CD롬, 콘솔, 키보드와 모니터, 네트워크, 이런 키보드. 여기다 만약 여러분이 뭐 모터, 센서 이런 걸 붙이면 그거 붙이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딱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기 또 파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이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실제 그 장치로 데이터가 나가고 이 파일 데이터를 보면 그 장치에서 데이터가 읽혀 들어오게 이렇게 리눅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레벨에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런 걸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화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이제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장치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키보드와 모니터. 그 GUI 나오면서 이제 마우스의 역할이 커지긴 했지만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하고의 대면하는 하드웨어는 키보드와 화면입니다. 그걸 콘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원래가 리눅스는 모든 걸 다 그렇게 파일로 만들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키보드와 모니터는 모든 프로그램에 가장 기본적인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파일 쪽에 가서 얘기해보겠지만 여러분이 파일에 이제 아까 읽고 쓰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읽고 쓰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파일 읽고 쓰는 거 프로그램에서 연습해서 했나요? 했죠? 네. 파일 오픈 해가지고 파일 리드하고 파일 라이트하고 하는 거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기본적인 터미널 화면 키보드와 모니터 이거는 파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굳이 그러니까 아까 디브 디렉토리는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은 거기다 만약에 키보드를 쓰고 싶다 키보드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트워크 쓰고 싶다 그럼 네트워크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막 꼬이게 되고 이제 네트워크 라이벌리를 해야지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키보드와 모니터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내가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순간 자동 오픈이 되는 그 파일이 바로 표준 출력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붙이지 않는데 표준 입력 출력 오류 에러 세 가지 표준 입력 파일, 표준 출력 파일, 표준 에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은 내가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오픈이 돼서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파일이지만 뭐냐면은
리눅스에서 늘 모든 게 다 그렇다고 했던 것처럼 하드웨어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OS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이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는 다른 OS도 똑같습니다. 윈도우즈도 맥도 다른 그 외에 다른 OS도 표준 입출력 장치, 키보드와 모니터에 대해서는 이걸 표준 입출력 파일이라고 OS가 정의를 해놓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오픈된 상태로 내가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표준 입력 출력. 그래서 C나 C, 랭귀지에 따라서 좀 다른 그 라이브러리를 쓰긴 하겠지만 그냥 저는 항상 C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print F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다가 hello world 이렇게 하는 이 기능을 프로그램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해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죠.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 메시지를 프린트 해줘요. 즉 오픈되어 있는 표준 출력 파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표준 입출력을 그냥 내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렇게 표준 입출력을 쓰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는 게 표준 입출력이다 이렇게 막연히 알았다면 시스템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결국 파일인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장치인 거고 하드웨어 I/O 장치인 거고 이걸 파일로 추상을 해놨고 그런데 그 표준 입출력에 해당하는 그 장치는 아주 특별한 장치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특별한 파일이다 라고 하는 게 표준 입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파일 시스템 할 때 역시 언급을 하겠지만 각 운영체제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파일을 다루는 방식이 약간씩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rint f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파일 혹시 이 함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인자가 뭐가 들어가나요? 인자를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파일 포인터 스트림이라고 배웠나봐요. 그게 더 정확하죠. 파일 스트림 그냥 파일 포인터 자료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즉 이 파일에다가 이 데이터를 써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냐면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것을 쓴 것과 100% 일치합니다. 단지 그냥 프린트F가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배웠을 텐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 이제 운영 시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오픈된 파일들 목록이 쭉 있는 것이고 그것들 중에 첫 번째 있는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 이 세 가지는 내가 오픈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있죠. 그리고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원래 파일은 아니고 장치가 파일로 추상화되는 그런 거죠. 이 추상화는 OS가 해주는 거고 이런 작업은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 스탠다드 에러도 혹시 들어봤어요? 표준 에러도 스탠다드 에러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스탠다드 출력 같습니다. 출력 같고 여기에다가 스탠다드 아웃이 아니라 스탠다드 에러라고 이렇게 파일 스트림 이런 키워드 맞습니다. 차이점은 여기서 간단히 하고 다음 파일 스트림 할게요. 얘는 버퍼링을 하고 얘는 버퍼링을 하지 않습니다. 버퍼링이란 말 들어봤나요? 버퍼링 말은 뭐 인터넷, 유튜브 막 쓰니까 들어봤죠. 버퍼링 아주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일 시스템 쪽에 가서 그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요거 리다이렉션과 파이프. 이런 게 이제 스탠다드 입력 출력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용했지만 실제 쉘에서도 쉘 프롬프트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스탠다드 입력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타이핑한 게 스탠다드 입력이고 화면에 찍히고 있는 게 스탠다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리다이렉션이라는 말이 있고 파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리다이렉션과 파이프는 안 들어갔네요. 네. 그러면 도스에서도 코맨드 창에서도 dir 이렇게 하고 파일 이런 방식으로 혹시 써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안 써봤고요. 진짜 처음 듣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뭔지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표준 입출력이 제공이 되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키보드 입력과 모니터 출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쉘상에서도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 어쨌든 이 맥락은 쉘 사용법입니다. 쉘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 이거 스탠다드 아웃에 보이는 거고, 내가 여기서 타이핑하는 거, 이게 스탠다드 입력으로 쉘이라는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럴 때 화면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건데, 내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화면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아까 이게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이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파일 편집기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저장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쉘과 카운트 시스템에서는 스탠다드 입력 출력을 리다이렉션, 방향을 바꿔주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방향을 바꿔준다는 것은 스탠다드 출력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 즉 방향은 어쨌든 스탠다드 출력도 파일이죠. 결국은 파일입니다. 파일인데 이걸 스탠다드 출력 파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LS라는 프로그램은 스탠다드 출력으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그런 코드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프린트F 같은 코드가 들어있겠죠. 저 한 줄 한 줄을 프린트F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찍어주고 있는데 쉘의 외부적인 기능, LS라는 프로그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LS는 무조건 스탠다드 아웃을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쉘의 외부의 기능에 의해서 쉘의 기능에 의해서 LS의 출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준다는 거죠. 즉 다른 방향은 여러 가지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파일로 여기다 틀어준다는 거죠. 리다이렉션. 그게 리다이렉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용도로 씁니다. 이렇게 ls-div라는 저 명령의 실행이 결국은 ls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고 화면으로 찍어줄 텐데 직관상 바로 보여요. 이런 꺽쇠, 저는 이거 꺽쇠라고 하는 게 정식명칭이 뭔지 모르겠네요. 오른쪽으로 가는 키보드 구두인가요? 하여튼 오른쪽 아래에 물음표 있는 그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저 꺽쇠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 파일 이름을 칩니다. 리다이렉션 테스트. 뭔가 이름을 칩니다. 이게 파일이 되는 겁니다.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여기서 LS를 쳐보면은 아까 있던 것 중에 이런 파일이 안 생겼습니다. 이 파일이 앞에서 이렇게 했던 명령의 프로그램의 명령의 실행 결과로서 이 파일이 생겼죠. 즉 LS라는 것의 스탠다드 출력의 방향을 이걸로 바꾸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LS 프로그램 자체가 바뀐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LS라는 프로그램은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LS는 계속 프린트F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력이 이 파일로 들어간 거죠. 마치 내가 이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크리에이트 해가지고서 이 파일을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누가 이걸 해줬냐? 누가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정답 쉘. 지금 어쨌든 이 전체 환경은 쉘이라는 UI 환경이 CLI 인터페이스 환경이죠. 환경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다 쉘이에요.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 LS가 실행되는 것도 사실은 쉘이 있고 쉘이 LS를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다이렉션도 LS를 바꾸지는 않아요. LS는 그대로 자기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화면에다가 막 화면에다 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쉘이 그걸 가로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것을 스탠다드 출력의 리다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진짜 그랬는지 볼까요? VI 리다이렉션 파일을 열어봅니다. 리다이렉션 파일을 열어보면 저 VI 환경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LS 했던 그 프로그램의 div 디렉토리에 아마 LS 결과일 거예요. 그 내용들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그 입력도 리다이렉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cat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cat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파일에 리다이렉션 파일을 하게 되면 이 파일 내용을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read라고 해요. 코라고 해야죠. read라는 프로그램은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이런 데이터를 읽어서 사실은 변수에 저장하는 프로그램, 변수에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지금 리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화면에 이렇게 찍고 많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문제에서 아까 만들었던 이렇게 L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read, 원래 read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롬프트 여기 있으면서 내가 타이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read라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뭔가를 넣어주기를, 여러분 프로그램 같으면 여기에 scanf가 들어가 있는 scanf인 상태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해주면 이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read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박스의 표시가 반대로 되면서 어떤 파일을 쳐줍니다. 파일을 넣어줍니다. 즉 이 경우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얘에서 이렇게 얘의 파일이 얘의 스탠다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스탠다드 입력의 방향을 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read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실행이 끝나는 거죠. 지금 얘가 뭔가 동작을 하는 예를 보여주면은 좀 더 명확할 텐데 read는 그냥 입력을 받아가지고 변수에 어사인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어쨌든 이거 없이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탠다드 인풋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파일 주게 되면 이 파일에서 바로 데이터를 읽어 드린다는 거죠. 이제 해놓고 나니까 옛날에 샘플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마 이 프로그램 해보면 명확히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키보드에서 변수값을 하나 읽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찍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키보드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값을 집어넣으면 이걸 읽고 그걸 그대로 출력하고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945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파일로부터 받는 리다이렉션을 시키게 되면 원래 프로그램에서는 키보드 입력을 기다렸지만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화면에 이렇게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게 입력으로 들어가지고 프린트 찍힙니다. 이거 심지어 이렇게 하나 더 테스트 이렇게 찍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스탠다드 인풋은 이 파일에 받고 이 프로그램의 다시 출력은 이걸로 나가는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보드 입력을 스탠다드 인풋 입력을 봐야 되고 스탠다드 출력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이 되면서 아무것도 찍히지 않고 우리가 아웃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 345가 들어가요. 요게 최대 이제 원래 저 프로그램의 표준 입력 출력 그다음 에러 이렇게 있지만 최대에서는 그것을 내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파일로 반응을 바꿔주는 기능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것을 표준 입출력의 리다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얘기했고요. 이거는 표준 에러의 리다이렉션. 얘기하다 길어져 버렸네요. 여기까지 파이프는 역시 표준 입출력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더 재밌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말 그대로 파이프는 두 사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프로그램 두 개를 실행시킵니다. 프로그램 두 개를 실행시키는데 두 프로그램 사이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실행 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실행 결과를 다시 이 프로그램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l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요. 그 다음에 sort라는 아까 ls-를 이렇게 LS의 결과가 이렇게 됐고요. 모양이 좀 다른 이유는 그냥 이 쉘이 우리 눈에 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걸 한 줄에다 적는 거고 원래 LS라고 되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프로그램 파일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해볼 기능이 sort라는 기능입니다. sort라는 기능은 원래 sort는 명령어는 명령을 실행시키면은 어떤 기능, 어떤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A, X, R 알파벳을 몇 개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입력이 이제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은 엔드 파일 마지막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방법은 Ctrl D, Ctrl D를 누르면 이렇게 끝입니다. 끝을 내면 아까 아마 여기까지 G까지 입력을 했나요?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입력 여기까지 되고 입력 끝이면 이 입력된 걸 가지고 소팅합니다. H, H, O, R, W, X 소트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한 거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파일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LS는 스탠다드 출력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고요. sort는 스탠다드 입력에서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이럴 때 LS와 sort라는 프로그램을 한 줄 동시에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막대기 기호 기호인데 키보드 엔터키 위에 보면은 엔터키 위에 Shift 눌러서 표시하는 기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지는 않을 텐데 이 기호가 이제 파이프 기호입니다. 쉘에서 두 프로그램을 파이프로 연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뭘 파이프로 연결했느냐? 스탠다드 출력과 입력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스탠다드 입력을 이 프로그램의 스탠다드 출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물론 아까 LS만 하더라도 이게 소프팅이 된 상태로 이렇게 LS 프로그래밍이 해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걸 하나 해볼까요? cat.c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죠. 이 bar.c 프로그램을 화면을 찍어주는 건데 이걸 소프트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블랭크 IPRS 샵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블랭크가 없는 I 문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팅을 시켜줘요. 한 줄 한 줄. 자, 뭐 이제 여기서 소프트의 기능 이걸 볼 게 아니고 쉘에서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을 리다이렉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파일을 매개로 좀 더 편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이프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두 프로그램 사이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파이프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cat이라는 프로그램과 소프트라는 두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리다이렉션은 그냥 파일로만 이렇게 바꾼 거였는데 여기 파이프는 스탠다드 입력과 스탠다드 출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탠다드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이 두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얘의 출력을 어떤 파일로 줬고 그 파일을 내가 다시 읽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거는 뭐 간단한 거지만 그 프로그램 사이에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쉘의 기능으로서 이 기능도 여러분이 구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가지고서 쉘을 만들어 보게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명령어를 실행한 쉘을 만들어 볼 텐데 그것에 포함된 기능이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은 이후에 통신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표준 입력 출력이라는 도구를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적인 인풋 디바이스, 인풋 장치와 아웃풋 장치를 편하게 사용해가지고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쉘은 그것을 리다이렉션이라는 기능과 파이프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서 좀 더 고차원적인 용도, 파일로 내보낸다거나 두 프로그램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는요. 쉘이 동작할 때 필요한 말 그대로 변수입니다. 쉘이라는 환경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바탕입니다. 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 뭔가 재주가 있다면 쉘 없이도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OS라면 빨리 읽어나가는 식으로. 근데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내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쉘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환경 변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환경 안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미리 정의해 놓을 수 있는 변수. 우리 이제 변수라는 개념은 이제 컴퓨터 통해서 알고 있을 테니까 뭔가 기본 데이터 값. 하여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파일에 있던 뭐가 있던
CPU가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명령어의 명령어 실행의 목적은 거의 100%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루는 건데 그 데이터가 많이 저장될 수 있지만 매번의 데이터는 변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수의 값 데이터를 읽어서 더하고 빼고 옮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환경에서 익숙한 그런 변수 값이 변수로서 표현된 데이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도 프로그램 실행의 환경이 되는 이 쉘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env라는 명령어, env, environment, 환경이라는 단어의 앞글자겠죠.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현재 이 쉘에 설정되어 있는 변수의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리눅스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같이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좀 윈도우 시스템 속성을 보면은 시스템 고급 설정에 보면은 여기 환경 변수라는 탭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변수 이름,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기로 보면 심지어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변수 이름 패스, 변수 이름 TMP 이렇게 있죠. 이거 보면 이럴 때 금방 배웠으니까 소트 이렇게 보면 소팅 됐을 테니까 됐어. 같은 거 윈도우에서 같은 거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뭔가 변수 이름하고 여기 이퀄 것이죠. 이제 그 값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라고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도 아까 그 쉘, 윈도우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쉘에 환경 변수 이렇게 변수가 이미 저장되어 있어요. 용도는 뭐냐? 이런 환경 변수들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죠. 여기 이 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쉘에서 실행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변수를 추가로 내가 정의하고 값을 어사인하지 않더라도 이런 값들을 이 변수 이름과 그 변수에 할당된 이 값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변수로 정의되는 것들을 그 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환경 변수가 있는 쉘에서 실행시킬 때 다른 환경 변수가 있는 쉘에서 실행시킬 때 다른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용도는 주로 보면은 이 패스나 보면 아까 홈 여기 앞쪽에 보면은 랭귀지 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았을 만한 거는 쉘 뭐 이런 등등 있죠. 즉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이 터전입니다. 이 터전에서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쉘 변수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시킨 유저의 홈 디렉토리가 어디인가 별도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홈이라는 쉘 변수를 읽어보면 그런 내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홈이라는 변수 내가 선언하지도 않았고 홈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것을 읽어가지고서 세팅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 printf에다가 이렇게 문자열 찍는 거 하고 여기다가 홈이라는 이 변수 값을 쓰게 되면은 내 홈 디렉토리 문자열에 찍히게 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환경 변수. 또 다른 용도로 같은 방법이랑 다른 용도로 보면 아까 통신 얘기했잖아요.
결국 통신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그거 비슷한 걸 흉내낼 수 있어요. 쉘에서 set이라는 명령어가 확률 변수를 세팅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ABC라는 확률 변수 이름을 치고 여기다가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ABC라는 이름의 확률 변수가 세팅이 돼요. 한번 리스트 해야 되니까